안녕하십니까. 베프옥션의 빌딩 남자 베프옥션의 김멘토입니다. 오늘도 이제 뉴스 한자락인데 저희가 이름을 딱 만들었어요. 그죠? 예. 뉴스 1토크. 예. 뉴스 뉴스 일톡. 뉴스 1톡. 원래 한자로 하면 1독. 예. 하나 읽는다. 뭐 이런 정도. 그렇죠. 그리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뉴스 한 토크 합시다. 네. 자, 어쨌든 뉴스 1토크, 뉴스 1톡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김벤토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네. 이 자영업자들의 몰락. 요즘에 막 난리더라고요. 난리죠. 네, 아르바이트 다 이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렇죠. 지금 시급이 네. 내년 시급이 지금 8,350원으로 네. 고시되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8,350원. 그렇죠. 네. 시간당 8,350원인데 이 8,350원이 이 주휴 수당까지 합치면 네. 시급이 10,000원이 넘습니다, 지금. 주휴 수당은 뭐예요? 주휴 수당은 노는 수당인가 보죠? 일주일 동안 네. 15시간, 15시간 이상 그 업체에서 만약 일을 한다 그러면 네. 하루치 일당을 더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했을 했을 경우에 경우에는 하루치 일당을 더 해줘야 더 돼요. 해줘. 그러니까 네. 하루 8시간을 해서 네. 월, 화, 수, 목, 금 그럼 주 바로. 5일 일하면 40시간 일을 했죠. 그렇죠. 40시간. 그러면 급여를 줄 때는 네. 그러면 48시간의 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주휴 그럼 수당. 아르바이트는 좋네요. 아르바이트생은 좋은 게 아니죠. 왜요?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시급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 버리니까 급격히 지금 올라간 지금 거죠? 급격히 올라가는 거지. 원래 얼마였어요? 원래 얼마지? 7,500원 되죠? 그래요? 뭐 7,300 얼마나 났더라? 하여튼 7,500원 내외 됐어요. 제가 예. 그 수련하러 들어가기 전에 예. 아르바이트를 좀 네. 많이 했거든요. 네. 20살 때. 예. 그럼 20살이면 지금 제가 48, 28년 전이네. 그때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간당 800원이었나 1,5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하고는 또 틀리죠. 네, 예. 완전 틀리겠죠. 완전 틀리죠. 근데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세상이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걸 좋은데 좀 천천히 물가 상승률 정도에서 올라가면 좋은데 네. 대통령 그 공약 사업이었죠. 그래요? 시급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 5년 안에? 그렇죠. 임기 5년 안에. 임기 안에 10,000원 이상까지 올리겠다. 이게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쭉 올라가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군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찍어줘서. 젊은 층에서 표는 많이 줬죠. 근데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이 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직원에 대한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뭐 지금 나이는 안 되겠지만 젊은 애들이 할 수 있죠. 그 많이 하지. 해 시급으로? 네. 그래요? 하는 데 많이 있어요. 네. 야, 먹고 살고 있구나. 많죠. 걱정 마세요. 그랬구나. 네. 근데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치를 예를 들어서 더 준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좋은데 아까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고용주 입장에서도 안 좋고 네. 아르바이트생들도 안 좋은 게 네. 원래로 하면 자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네. 48시간의 시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급격히 올라가니까 자영업 하시는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있는 마포 네. 만두 내가 많이 마포 만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난 아침에 나와서 이제 오후 6시에 퇴근했어요. 네. 그럼 하루 8시간씩 일을 해서 네. 근데 토요일은 일을 안 해도 48시간의 급여를 내가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네. 근데 시급이 급격히 올라가 버리니까 네. 고용주 입장에서는 네. 그 사장님이죠. 네, 입장에서는 얘야 내가 너를 하루 8시간씩 고용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든다. 돈을 못 준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네한테 월급을 그만큼 못 주니까 차라리 하루에 쉬어라. 5시간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8시간 일했을 때는 그만큼 페이 받는데 예를 들어 3시간을 줄여서 5시간 일하면은 훅 줄어지겠네. 확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 원래 임금을 올린 것으로 받는 것보다
시간이 줄어지니까 덜 받겠네요. 그렇죠.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경우도 또 많이 생길 수 있고 이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피크 시간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만 잠시 쓰는 거지. 예, 그때만. 예. 원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용을 했는데 이 너무 힘드는 거지 예. 운영이. 그러니까 그 피크 시간대만 잠시 쓰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네. 그 나머지 시간에는 놀면 안 좋나? 놀면 좋을 수 있는데 사람이 내가 필요한 돈이 있는 거야. 아, 돈이 수입이 그렇지. 줄어지니까. 내가 전체적인 노동 시간도 줄지만 중요한 거는 내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네. 그럼 나머지 3시간에 어디 해서 뭘 할 게 할 게 없잖아요. 없잖아. 애매한 시간이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주말 알바하는 친구들도 예. 원래 주말에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뭐 오후에 나가서 밤늦게 문 닫을 때까지 일하고 하는 예.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죠. 젊은 친구들이. 저도 주말에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그거조차도 피크 시간에만 일을 시키는 거죠. 아. 피크 시간대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경제의 순환 정책에 대해서 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만약에 제가 마포 만두의 사장님, 네. 사장. 사장. 좋죠. 사장님. 만두, 네. 만두 많이 먹고. 지금 먹고. 좋죠. 근데 내가 만약에 마포의 만두 사장인데 네.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잘 될 때와 안 될 때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장사가 내가 잘 돼요. 네. 그러면 손님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써야지. 직원을 많이 고용을 해야지. 그렇지. 손님이 많이 오니까. 네. 혼자 못하니까. 그렇죠. 직원이 많이 고용을 하고 많이 고용하면 그 직원들이 다니면서 돈을 쓰겠죠. 네. 그러면 내가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죠. 그럼 만두집이 잘 되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소고기도 써야 되지, 돼지고기도 써야 되지, 그렇지. 뭐 야채도 써야 되지, 그렇지. 부자재를 밀가루. 많이 써야죠. 네. 밀가루도 써야 되지. 네. 그러면 소고기집 사장도 장사 잘 돼, 돼지고기집 사장도 장사 잘 돼, 그렇지. 채소집 사장도 장사 잘 돼, 그럼 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도 내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 그렇지. 나라에서는 그 세금을 받고 가지고 좀 못 사는 사람들 좀 복지 정책도 써주고 그렇죠. 도로도 좀 더 넓혀주고 쓸 수 있는 돈이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내가 또 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료를 꼬박꼬박 잘 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딱 받고 분명히 은행에 대출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도 잘 내고. 연착하고 이자를 잘 내면 은행도 좋은 거죠. 그럼요. 그럼 은행에 일하는 직원들도 좋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은행에 예금한 예금주들 좋아지고. 우리가 또 은행에다 예금을 하니까 그렇지. 예금주들도 좋아져. 그렇지. 그러면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네. 이게 딱 만약에 막혀버리는 내가 장사가 딱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안 된다 그러면 저기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잘라야지.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 못 받아. 네. 연체가 돼. 그렇지. 그러면 난 은행에 이자 좀 줘야 되는데. 경매 나오는 거지 뭐. 그렇지. 경매 나오면 우리가 사고. 그렇지.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네. 그럼 또 경매 넘어갈 수밖에 그렇지. 없는 거고. 직원들이 내가 10명 고용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면 네. 8명, 7명, 5명.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죠? 맞죠. 예. 네. 그리고 뭐 소고기집 사장, 돼지고기집 사장, 밀가루, 야채 사장, 그지. 그리고 밀가루집 사장, 사장님 뭐 다음 주에 수금하세요. 원래 현금으로 팍팍 결제했는데 그러게. 이제는 다음 주에 좀 수금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또 그 다음 주 한 달 후에 또 결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망하는 식으로 거네. 되는 거야. 망하는 그럼 연세 줄줄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치면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예요. 네. 막힌다, 피가 안 이게. 돌아. 그렇지. 아. 피가 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한 군데가 딱 막히면 네. 이게 연쇄적으로 막히게 돼요. 다 막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형으로 정책을 짰는데, 소득 주도형.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이 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소득을 거다. 많으니까 돈을 많이 쓸 것이다. 거다. 그러면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거기가 주체가 된 거고. 그렇죠. 이게 소득 주도형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꽉 막혀버린 거지. 그 사람이 소득을 못 버니까 임금을 올렸다고 해도 일자리 자꾸 잘리고 그렇죠. 시간제도 잘리고 그래서 소득이 더 줄어들어. 그렇죠. 불안한 거죠. 예. 그러면 더 못 써. 돈 못 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잘 벌 때는 그냥 쓰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렇죠, 그렇죠. 생각 없이 쓰긴다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니 좀 뭔가 여유를 여유를 두면서 쓸 수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받으면 그거 가지고 학원비 내고 네. 내가 뭐 차비 얼마 하고 책도 좀 사보고 네. 차도 뭐 커피도 한 잔 하고 네. 뭐 남자친구나 뭐 여자친구 만나서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선물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네. 꽃다발도 하나 이러고
그런데 우리 남자들끼리도 꽃다발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득이 200 되는 사람이 150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 5시간 일하게 돼요. 네. 그럼 그러면 어떡하나?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심리, 이게 경제는 심리예요. 이게. 심리. 그런데 위축되는 거지. 위축되는 이제. 거지. 쪼그라들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맥경화처럼 뭔가 하나 꽉 막히니까 연쇄적으로 지금 계속 막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근데 소득 주도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펴었는데 네. 관에서는 이게 정부의 관이라는 네, 거는 네.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 현실은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한국경제면 네. 이게 오늘 8월 3일 금요일자 오늘 날짜 배포옥션의 뉴스 일톡 시간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여기 몇 면인가 이거는? 6면. 6면인데 네. 내가 오늘 왜 이걸 하자 그랬냐면 이게 네. 오늘 시리즈로 나왔는데 5부작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 번은 우리가 우리나라 600만 자영업자를 위해서 할 얘기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여기 조그만 정부 여기 제목으로 정부 대책서 소외되는 자영업 그렇죠.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아르바이트를 안 해보셨구만. 탁상 행정이잖아, 말대로. 탁상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막말로 이런 정책을 짤 때는 좀 결론은 노동자를 위해서 네. 급여가 올라가고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죠.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미국 이런 애들처럼 차츰 또 중요하지만 그 업종에 맞게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주 52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업종에 맞게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이제 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그러면 그래요? 영구직에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여름에 지금 에어컨을 한창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에어컨은 이 여름이 한철 피크잖아. 장사. 네. 그러면 지금 열심히 생산해줘야 돼. 그럼. 겨울에 못하니까. 겨울에는 좀 한가하게 가더라도. 네. 그럼 지금은 52시간에 근무 시간 오버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못하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구직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영구직대로 보면 시한이 있어. 언제까지 이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된다는 시한이 있어요. 그렇죠. 제한된 시한이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못해? 연구 못해. 네, 법에 걸려. 집에 가서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 국민들을 네. 어떻게 범법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지. 이게 뭐가 융통성이 없구만. 그러니까 이게 융통성을 발휘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업종은 이렇게 하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좀 계절에 따른 업종들은 그 계절에 한해서는 근무 시간을 조금 오버를 한다든지 어느 규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좀 업종에 맞게끔 좀 차별화하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죠. 그냥 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막 그거네 여기 옛날에 신화에 나오는 침대에 딱 누웠는데 발목이 나오면 발목을 자르고 발이 안 맞으면 늘리고. 그렇죠. 그게 뭐더라. 어쨌든 다치고. 그렇게 통으로 일괄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쫙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네. 그렇죠. 그 군대 가는 거하고 똑같구만요. 그렇죠. 무조건 가야 돼. 네. 군대 가면은 천재가 보통이 되고 둔재도 보통 된대요. 그렇죠. 다 똑같이. 그러니까 조금 모질한 이런 친구들은 가면 반듯해져서 나오는데 좋아지는 거지. 좀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거 갖다 나오면은 그래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업종별로 그리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시는 분, 그럼 지금 폭염이잖아 지금. 그러면 완전 폭염이에요. 밖에 못 나가. 처음 봤어요. 우리가 어제 짜장면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얼마 걸리냐? 50분 50분. 50분. 점심시간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도 오후 2시 넘었을 텐데 50분 걸려. 밖에 못 나가니까 시켜만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좀 이게 차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 더울 때 뭐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방학을 했잖아요. 방학하면 애들이 어디 뭔가 너무 더우니까. 못 나가겠더라고. 실내에서 노는 어린이 뭐 놀이터도 있고 뭐 책방도 있고 요즘 뭐 키즈 카페, 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 많은데 그럼 그쪽에서 일하는 애들도 어떻게 보면 방학 때가 피크 시간 돼. 그럼요. 더 많이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좀 시간을 더 늘려주고 그쪽에 좀 차별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해.
아우. 안 하면 죽어. 예. 이 잘못됐다. 여기 이게 뭐예요? 살 길 열어줘도 모자랄 판에 근로기준법 족쇄까지 채우나 이게 그 말인 거죠? 지금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틀린데 이게 뭐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아까 그 근무 시간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5인 미만 네.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버린다. 아. 5인 미만이면 네. 완전 영세기업이거든. 그냥 가족끼리 하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보통 가족끼리 하면서 직원들 한두 분 한두 명 정도 쓰고. 고용해서 네. 쓰시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데까지 너무 근로기준법을 갖다 내밀어 버리면 물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이 잘 돼야 고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면 2차 오일 쇼크 때 예. 독일의 우리 자동차 회사 중에 뭐 잘 아시는 벤츠, BMW, 폭스바겐 이런 차들이 있는데 네. 폭스바겐 같은 회사는 어떻게 그걸 위기를 타파했느냐면 네. 오일 쇼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직원들 다 잘라야 될 상황이라. 네. 안 그러면 회사 부도날 상황이라. 네. 그래서 노사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고용을 유지를 했어요. 오. 한 명도 안 정리 자르고? 안 자르고 정리해고 안 하겠다. 어. 단 어. 임금은 당분간 못 올려주겠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이 당연히 못 뭐냐면 올려주는 거지. 근무 시간을 8시간을 4시간을 줄여라. 그러면 4시간에 맞는 임금으로 줄여주겠네. 그렇죠. 예. 아, 그 대신 해고를 반값. 안 하는 거지. 아, 그럼 그래도 뭐 동료들이 반, 정리해고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반은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반 이상 받겠죠. 아. 예. 그러면 고용은 유지를 하면서 회사가 어려울 때 같이 좀 하자. 그렇죠. 노사가 같이 협력하는 거지.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대신 그러다가 회사가 잘 되니까 급여도 올려주면서 올려주고. 언젠가 또 정상화 되니까. 근데 지금 폭스바겐 잘 나가고 있잖아. 그럼요. 지금 그 골프 그 차. 그렇죠. 예, 아, 골프. 예. 그거 진짜 좋다던데. 예. 그런 식으로 위기 타파를 하고 이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G20 안에서 이렇게 보면 G20? 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다 지금 좋아요. 그게 완전 고용 시대라고 말하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는 완전 고용이 실업률이 거의 이제 우리가 보통 한 2%대면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2%대예요, 지금.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20대 지금 뭐 고용이 실업자가 얼마 하여튼 10몇 프로 돼요. 뭐야? 예. 거의 한 20%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높아요? 그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그럼 다 놀고 있는 거네? 다 놀아. 예, 다 놀아. 아 맞아 우리 노량진. 노량진 가봤잖아. 노량진 노량진. 학원가에 갔더니 컵밥 한 그릇 먹고 봤더니 젊은 애들이 거기 많대.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애들은 노는 애예요. 노는 애들이지. 실업자지. 예. 실업자지. 아 그렇구나. 예. 다 실업자예요. 그럼 실업자가 엄청 많은 거네. 엄청 많은 근데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래도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뤄놓은 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 돌아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가 문제죠. 그래서 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네. 좀 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좀 직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아니 어렵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 10년 전에도 어렵다고 불경기다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IMF보다는 더 어렵다 그래요. 더 어렵다고요? 네, 더 어려워요 지금. 솔직히 저는 IMF가 뭐가 어떻게 어려운 건지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동맥 경화가 걸린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IMF가? 97년도가 12월 달에 우리가 IMF에 구제금융 신청했을 때가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웠다. 막 금모으기하고 막 그렇죠. 막 세계에서 놀래고 세계에서 놀랬죠. 우리나라가 미친 짓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금을 모아서 갖다 판 거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갖다 판 건데 국부 유출이지 그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는 일정 부분 IMF가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이제 IMF에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건데 달러와 금은 있어야 돼 일정 부분 항상. 한 장. 항상 그렇죠.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걸 기준으로 그 나라의 재무에 대한 안정성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건데 금을 갖다 팔아봤어. 팔았으니까 국부 유출이지. 근데
좀 우리가 IMF 구제금융에서 신청을 받고 돈을 받으면서 거기서 강한 압박을 했죠. 굉장히 이제 나라를 그때 막 그 저기 은행들 막 이런 거 다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고 막. 그렇죠. 그렇게 문 닫게 하고 좀 심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우리가 너무 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거기에서 탈출해야 된다. 성격이 급한 성격 급하다. 한국 사람 급하잖아. 맞아.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못 기다려. 못 기다려. 남들 10년 걸릴 거 우리나라 1년이면 끝나. 그렇죠. 맞아. 건물 하나 올리는데 남들 10년 걸릴 거 우리나라 6개월이면 돼. 그러니까. 와. 프랑스 같은 데는 도로 하나 닦는데 100년 걸린대요. 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3년이면 끝나거든. 100년 되면 이걸 언제 기다려? 그 대신 이제 뒷일이 별로 안 돼가지고. 뭐 고수공사 뭐 이런 거 없고. 야. 우리는 맨날 까 뒤집고. 그렇죠. 까 뒤집어야 되거든. 까 뒤집어야 돼. 좀 심각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자영업자 여기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도 자영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많죠. 좀 걱정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리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보통 자영업자들 중에 보면 또 은퇴자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뭐 우리 나이 때 또 일찍 좀 그만두신 분도 있고 한 50 중반 돼서 이제 그만두신 분도 계시는데 은퇴하시고 자영업 해가지고 성공하려는 일이 별로 없죠. 제가 봤을 때 그게 제로라고 보죠.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걸 모르고 하는 거야, 알고 하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은행 직원이었어요. 은행 평생 은행을 다녔어. 그렇죠. 30년 동안 은행에 있어서 그래서 지점장으로 있다가 이제 퇴직한 거예요. 제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은행 일이지. 은행 일이지. 그러면 은행에 관련된 일은 많이 알아. 근데 내가 막말로 식당을 한다. 프랜차이즈로. 뭘 합니까 내가? 모르지. 가서 밥 먹는 것밖에 없어. 아니 그러니까 식당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뭔가를 해야 돼 남자들은. 근데 그거밖에 할 게 없나? 그러니까 뭐 이게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월급 받을 때는 시간만 되면 통장에 돈 들어오니까 뭐 별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찾아봐. 잘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을 30년 다녀서 거길 나오면 은행에 관련된 일을 찾아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일자리 찾아야 되겠지. 그런데 그게 없나 보지 별로? 그런 일자리 별로 없겠죠. 없으니까 막 그냥 식당 프랜차이즈는 돈 두고 교육 좀 받으면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이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게 있어요. 남의 떡이. 내가 30년 동안 은행에 있었으니까 질린 거야 이제. 저 아는 사람은 학원을 15년 동안 했는데 질리는 거야. 애들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지.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거고 자기가 기존에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도 하고 싶은 거지. 새로운 도전. 그렇구나.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 프랜차이즈 하는 데서 사업 설명회를 해요. 가서 내가 딱 듣는 거지. 그럼 뭐 돈이 얼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누구는 돈을 얼마 벌었는데 얘기하면 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퇴직금을 한 4억 정도 저렇게 받아. 하면 내가 돈을 저렇게 벌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한 3억 정도 투자했을 때 한 달에 그래도 한 1,000만 원 벌겠구나. 그러면 내가 뭐 은행 다닐 때 하고 거의 비슷한 연봉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과장으로서 내가 역할을 다 하겠다. 그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시작을 해요. 하는 날부터 고생 시작하는 거야. 그래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장사는 돼 일단 손님이 와. 그리고 열심히 장사해. 그래서 한 달에 결산을 해봐. 그러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밑지고 있어요. 안 남아요? 예. 초반이니까? 초반이니까 좀 남겠지. 초반에는 남는다고? 오픈발. 오픈발에 이제 주위에 또 인맥이 있으니까 또 이게 사는 거잖아. 3개월은 흑자거든. 원래? 그래요? 그렇죠. 주위에 인맥이 오니까. 그러면 3개월 흑자니까 우샤우샤 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지나서 손님이 점점 줄어. 그러면서 조금씩 수익이 한 500 남는 게 400, 300, 200 돼. 그러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비는 써야 돼. 집에. 그러면 그게 적자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 적자가 계속 가는 거예요. 가계로 봤을 때는 본전 아니면 약간의 마이너스로 계속 가는데 집에 생활비를 써도 기본적인 내가 지출을 하다 보면
뒷돈 금액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네. 적자예요, 그게. 아. 그러다 보면 한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2, 3억 정도는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2년, 3년 지나면? 네. 그게 거의 다란 말이죠? 거의 내가 봤을 때는 97%? 아니 저기 장사해서 돈 버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문제. 네. 문제.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긴장되네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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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자영업 중에 폐점률이 가장 낮은 업종. 자영업 중에 폐점률? 문 네. 닫는 확률이 없는 별로 그렇죠. 네. 적은 적게 망하는 거. 적게 망하는 거. 예. 뭐가 있을래나? 가게 일반 내가 길거리 돌아다니면 다 보이는 보이는 가게지. 거죠. 네. 가게들. 우리 주위에 사무실 주위에 쭉 있잖아요. 뭐 식당 있고 핸드폰 가게 있고 뭐 빵집 있고 빵집 있고 커피숍 있고 편의점. 편의점도 있고 편의점이 제일 안 망하지 않을까요? 땡 아이 그럼 뭐가 안 망해요? 중국집. 어? 진짜? 예, 짜장면집. 우리가 말하는 짜장면집.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물론 짜장면집 프랜차이즈도 많이 있어요. 네. 그 말고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반점 이렇게 하는 네. 그런 거에도 보면 사장이 누굴까요? 주방장. 그렇죠. 아. 짜장면집의 사장은 거의 99%가 뭐냐면 주방장. 출신입니다. 아 자기가 주방장에서 조그맣게 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계속. 배달 사원들 구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아. 짜장면집에 주방장 하려 그러면 몇 년 정도 근무했을까요? 짜장면집에서 5년. 최하 5년이에요. 최하. 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짜장면집을 하나 오픈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오. 그만큼 긴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요리도 배우고 그렇죠. 돈도 모으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죠. 이렇게 운영하는 거 다 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만큼 그 짜장면 가게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훤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아. 맞죠? 그렇죠. 예. 그만큼 뭐냐면 준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은행을 30년 다니고 나와서 식당 차리려면 5년은 거기 가서 뭘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5년은 좀 길 수 있지만 네. 프랜차이즈는 가면 뭡니까? 내가 가게만 있으면 바로 돼. 그래서 뭐 식자재 다 갖다 주면 그냥 간단하게 조리만 해서 아, 네. 요리가 아니고 네, 네. 조리만 해서 네. 그냥 손님한테 갖다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카운터 앉아서 돈 받는 거? 어서 오십시오. 얼마입니다. 음. 그거. 그리고 서빙 정도 할 수 있는 거. 네. 그게 끝.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그러면- 시스템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누구나 돈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게 내 기술이 아니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네. 본사에서 흔들 수 있잖아. 예, 원래 뭐 식자재를 원가 그 내가 10,000원짜리 가격 그 손님들한테 받는 가격을 네. 처음에는 3,000원에 공급했다가 4,000원에 공급하면 어떡합니까? 받아야지. 그렇지. 거기서 주니까. 주니까. 거기 말고는 받을 데가 받을 없잖아. 데가 없잖아. 내가 본사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럼 방법이 없어. 받아야 돼. 근데 본사가 그렇게 막 올리나? 그게 갑질하는 거지 본사. 예. 예. 안 올리는 것처럼 하면서도 조금씩 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기한이 되면 또 시설을 좀 바꿔라. 예. 자꾸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본사 입장에서도. 본사도 뭐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벌어야 되니까. 바꿔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니까. 예.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 야.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꼴을 안 보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집을 한다, 아니면 네. 한식집을 한다. 응.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만드는 노하우와 기술이 있다 그러면 네, 그럴 한데. 일은 없겠죠. 예. 예. 준비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어느 정도.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은퇴자들은 내가 몇십 년 동안 그 업종에서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 그런데 새로운 거 뭘 하기에는 쉽지 않아. 예.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 그것밖에 할 게 없어. 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타깝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혹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경매를 하러 오셔야 돼. 뭔가 좀 안정된 거를 해놓고 네. 좀 그런 거는 가외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죠. 이거는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돼? 어려울 수도 있죠. 경매하는 게. 그죠? 네. 근데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자기가
아니 식당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런 거 할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정도만 아니면 누구나 다 하지. 아 그렇지. 뭐 그 사람들 생판 모르는 사람들 오면은 인사하고 뭐 얘기하고 그다음에 단골 손님 만날 때까지 뭔가 이게 그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정도면 뭐 전화 통화하고 부동산 가서 내 집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 뭐 이런 연습하면 그분 되는 그 정도 연세 정도 되신 분들은 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부동산 다니면서 이렇게 다 하는 경험은 해봤겠지. 다 있거든. 그렇지. 네, 쉽지 그거는. 아.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따박따박 월세로 한 200~300만 원 정도 생활비 조금 그렇죠.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것만 만들어 뭐 놓으면 퇴직자들이 보면 국민연금 받으면 국민연금이 이제 63세인가 64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 한 10년 정도의 갭이 생기잖아. 50대에 그렇죠. 그만두고 네, 그렇죠. 60대에 나오니까 네, 그럼 한 10년 동안 네. 그 공간이 생기죠, 갭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무리하게 프랜차이즈 같은 걸 해서 준비 없이 일하다 보면 가겠죠. 있는 돈 까먹는 거야. 퇴직금 다 깨먹는 거예요 이게. 아유 아깝다 아까워. 네. 그거는 부동산에 묻어두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아니 경매를 안 하더라도 그냥 제가 부동산 보는 가서 관점에서는 부동산에 묻어놓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네. 까먹지 않고 까먹지도 않고. 그래 은행에 넣어놔도 안 까먹긴 하겠지만 은행보다는 부동산 수익률이 너무 약하니까. 그렇지. 예. 은행에 내가 10억을 묻어놨죠. 네. 10년 전에 10억을 묻어놨어요. 네. 그러면 오늘 만에 찾는다. 네. 그러면 돈의 10억에 값어치가 훅 떨어져. 그러니까 10년 동안 물가가 오른 거.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당연한 은행에 돈 거지. 넣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게 되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물가 오르는 것보다는 실물 경기 오르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맞잖아요. 인건비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세요. 얼마큼 올랐는지.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건축비가 있잖아요. 네. 10년 전과 지금 얼마 차이 나겠어요? 한 10배 차이 나나? 10배, 10년하고 지금은 내가 봐서 거의 배 정도 차이 나죠. 2배? 예, 지금 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아니 어쨌든 제가 경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도 그런 걸 알겠는데 왜? 그렇지. 예. 알아도 잘 안 되나 보죠? 알아도 그걸 실천을 못 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듯이 직장인들이 전세에 많이 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급을 받아서 뭐 애들 학비 그리고 뭐 집에 생활비 뭐 이래 하다 보면 내가 월급을 500 뭐 은행 그 이자 세금 공제 후에 500만 원 받으면 네. 생활이 빠듯한 거예요. 그러면 500이면 엄청 큰 돈인데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받아본 적이 없는 돈인데 빠듯한 거야 이게.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집을 사서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 나가야 돼. 그러면 내 생활은 400으로 이제 완전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내가 뭔가에 내 허리띠를 잘라야 된다는 게 대해서. 어휴 얘기 들어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돼 무섭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좀 사람들이 좀 이게 진짜 각박하네. 각박한 거예요. 삶이 각박한 거죠. 삶이. 여유를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구멍이 없네. 구멍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여기는 막 이게 이런 얘기 나오네. 정치권 막 던지는 정책이 자영업자 죽음으로 몰아. 네, 맞죠. 와. 정치- 죽으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과 국민들은 그 정치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이 던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내가 그렇죠. 방귀를 들 수 없잖아. 아 그럼. 맞잖아요. 그럼요. 방귀를 들 수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따라가야 돼 우리는. 예, 그런데 이 정책들이 물론 이분들도 잘 되기 위해서 한 건 내가 그렇지. 이해하지. 뭔가 살려보자고 그렇죠. 살리려고 하는 근데 건데. 잘 되려고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지. 접어야지, 빨리 접어야지. 바꿔야지. 그런데 왜 안 바꾸냐 이거지. 공약으로 내세워서요? 그 공약도 어쩔 수 시행을 했는데 국민들이 싫어하고 이러면 바꿔야지. 당연하죠. 원래 약속이라는 거는 네.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깨질 수도 있는 걸 네. 감안해야지. 그렇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중요한 거는. 최대한 해보고 아니면 네. 빨리 바꿔야지. 빨리 바꿔야지. 안 그러면 국민들의 생존권이 문제인데. 아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 아무리 국민들 편에서 정치를 잘하고 뭐 남북 관계 개선되고 다 좋다 이거지. 근데 그때 눈물 나더만 남북 관계 이거 암수할 그렇죠. 때 아. 너무 멋있었어. 우리 멋있는 정도가 아니라 윤 대통령 최고였지. 진짜 네. 나도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그거 딱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그죠. 네. 야. 아니 남북 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진짜 잘했는데. 네. 팁 뭐. 얘기했어. 네. 자 조만간에 남북 종전선언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해서. 우리나라가 4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예.
정상회담을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를 형성해놨어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주식, 네. 여러분들 주식 관심 있죠? 네. 대북주들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아 그때 예. 정상회담 딱 하고 그 시점에 이야. 예,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조정기예요. 떨어졌어요? 그 폭등했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하고 있지. 아. 네, 원상복구까지 절대 안 내려오지.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많이 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개성공단부터 해서 대북 경협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폭등을 합니다. 3차 폭등을 할 게 남아 있어요 앞으로. 이야.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주식 하시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대북 관련주를 사야 돼? 모아 가십시오. 한 방에 사지 말고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한 방에 사면 안 되고. 그러면 주식은 한 방에 사면 죽는 거예요. 그래요?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밥 사주시면 됩니다. 와. 원래 그 주식에서 엄청난 그렇죠. 원래 제가 주식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 원래. 전문가셨잖아요. 와.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그런 식으로 매집을 해놓고 앞으로 두 번의 폭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1차에서 벌써 다 사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팁. 네. 중소형주 사지 말고 현대그룹주를 사세요. 현대그룹? 네. 대북 사업을 처음에 누가 시작했습니까? 정주영 할아버지. 정주영 할아버지 시작했잖아. 소몰고 고향 간다고. 나 그때도 좀 그렇지 감동이더라고. 네. 근데 정주영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네. 그래서 정몽원 회장이 그거를 가업을 승계를 받아 진행하다가 좀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좀 이렇게 자살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 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도 지금 대북 사업의 그 사업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냐면 현대한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다른 뭐 정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권 자체가 사업권은 금강산 뭐 개발부터 시작해서 있구나. 현대한테 다 준 것이 그때. 그러면 그게 있으면 현대가 다시 뭐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뎀, 뭐 현대 건설, 현대 시멘트, 이야. 땅땅땅. 오, 엄청난 팀이네 여러분.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뉴스 일톡을 보세요. 보면 저는 소스 딱 드립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부동산 경매 쪽으로 오셨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부동산 경매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아 그거 우리 일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절대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나 주식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꼬입니다. 그건 난 안 해요. 그러니까 직장 안 다니잖아. 그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식하면 인생이 꼬입니다. 아 그래요? 직장 일에 집중도 못 해요. 네. 주식 사는 게 맨날 떨어져. 직장인들은 다 주식 한대던데?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게 잘리는 거야. 그렇게 잘리는 거지. 돈도 못 벌고? 돈도 못 벌고. 주식에서 돈을 벌면 되던데. 벌면 되는데 돈 버는 방법을 모르고 주식을 하니까 돈을 계속 깨먹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다 주식은 돈을 뭐 다 잃어버렸다고 돼.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은 개인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개인들은 좀 큰 돈 움직이는 사람은 돈을 다 벌죠. 큰 주식은 리스크를 그게 손실 나는 사람 있어야지만 수익 나는 사람 생기죠. 그렇지. 거기 같이 놓고 먹고 그렇죠. 잃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는 절대 직장인들은 주식하지 마라. 대신 경매해라. 그 대신 리스크 없는 걸 해라. 그게 리스크 없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리스크 없는 게 뭐가 있어? 재테크 중에 리스크 없는 게 있지. 뭐? 경매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한테 와서 교육을 안 받고 혼자 하면 리스크 생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교육 받고 하면 리스크 안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교육 받아라는 게 아니고 경매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혼자 해도 되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하면 리스크 생기잖아. 그렇죠. 엄청난 리스크 생깁니다. 근데 여기 와서 교육 받으면 꼭 여기 안 와도 돼. 그래. 솔직히. 근데 여기 오면 더 좋다 이거지. 그렇지. 같이 하면 좋지. 그렇죠. 뭐. 그런 거지. 알겠어. 오늘 아침에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저께 8월 1일날 우리가 오픈해서 저기 부부 1+1 실전반 우리 실전반 우리 회원 모집하는데 교육생 모집하는데 실전반이 좀 고액이잖아요.
고액이지. 고액이. 그러니까 왜냐면 돈 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근데 고액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고액은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고액은 아니지. 일반인들은 딱 들으면 고액이라고 막. 그 돈 자체로만 평가했을 때는 고액인데 네. 내가 수익 나는 부분과 내가 앞으로 내 삶이 바뀌는 거를 계산했을 때는 그렇죠. 제가 봐서는 작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형석이네 집에 갔잖아요. 네. 헬스 코치. 그렇지. 한 건으로 해서 뭐 이제 2, 3천만씩 버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애들이 뭐 젊어서 뭐 머리가 없어서 그 돈을 그렇게 뭐 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젊은 애들 어느 네. 똑똑한데 요즘. 벌써 2개 바꾸면 이제 체계적이 한대. 대일 7채 됐대. 그러니까. 근데 어저께 어쨌든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그 실전반을 하는데 한 사람 등록하면 부부는 무료. 1+1이라 무료로 같이 와서 배우라고 했더니 그렇죠. 벌써 2명 등록했어요. 2명 등록했죠. 예, 예. 오늘 아침에 아, 얘기해가지고 등록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해서 이번 주에 오는 사람이 있고 다음 주에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 부부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니까. 예, 예. 아유 어쨌든 그렇게 이 자영업자들이 예 결국 오늘 뉴스 한톡 아니죠? 뉴스 일톡. 뉴스 일톡에 한국경제신문 6면에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몰락한다. 있다. 이거에 대한 뉴스를 우리 같이 읽어봤는데 어휴 참 좀 깝깝하네. 가슴 아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네. 이 국민의 마음을 좀 현장에 와서 직접 좀 다녀보시면서 뭐 형식상 기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와서 찍고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직접 얼굴 모르는 고위직들 말고 아는 고위직들 말고 일반 이제 필드에서 뛸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이 현장에서 자영업자들한테 그 고충을 들어봐야 돼. 진짜 진심 어리게 좀 들어봐야 됐으면 좋겠어요. 좀 쇼 좀 하지 말고. 우리 시장님이 저기 옥탑방에서 사신다던데? 우리 박 시장님? 네. 그지 않나요? 엄청 덥겠죠. 그 지금 고생하시겠네. 네. 왜 하필 이렇게 더운데? 해필이면 올랬냐 이거지. 그렇지. 작년에만 해서도 좀 시원했는데. 그러게. 네. 좀 그러면 박 시장 같은 이제 고위직보다는 뭐 하다못해 한 과장급이나 계장급 정도 되신 분들이 그 사명감을 좀 갖고. 그렇죠. 진짜 이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좀 그런 거를 보고 그 자영업자들한테 애로사항을 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위에 보고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암행어사 같은 이런 사람을 몇 명 이렇게 쫙 풀어가지고 그래. 정보를 쫙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니 좋은 정보가 와서 빨리 정책을 바꾸고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보람도 있고. 문재인 정부도 성공을 하려 그러면 민심을 못 얻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 당연하죠. 근데 정치는 민심이지. 예, 민심이 천심이거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숙지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당부의 말씀을. 당부 말씀을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이거든. 그럼 맞잖아요. 그 변호사 영화 보셨잖아요. 네, 내가 주인이야. 국민의 주권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럼요. 근데 그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네. 에이. 자 어쨌든 오늘 경매 전문 교육기관 배프옥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뉴스 일톡 우리 김멘토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았죠? 재밌었죠? 네, 막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으네요. 그래요? 아니, 난 내가 재밌으니까. 그럼 됐지 뭐.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뭐. 그래서 우리가 재밌어야 되거든. 아유, 그럼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유,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끝. 아유, 수고했습니다. 재밌어.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요? 야, 잘하시네. 자영업자가 진짜 나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몰랐어. 시간 얼마나